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은 우리 도민들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수관부서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더불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구체적인 변화와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통계를 한번 봐봤어요. 2023년도 전국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살 예방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 심리 부검이 정말 중요한 자료고 지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핀란드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반 정도가 줄었어요. 심리부검을 통해서. 중앙에서 한 거 보면 9년간 1,099건 했어요. 근데 경기도는 그 당시에 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124명을 했어요. 이런 심리보건소가 나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도 경기도도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자살을 냅두는 게 맞을까요? 한 번 정도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에서. 시설장 시간의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자입니까? 근로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법인은 시설장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줍니다. 그럼 근로자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채용 임용된 사회복지시설회장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면 우리는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생활보험 판매시설 시설장님이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까? 표를 보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초과근무 수당과 고용보험 미가입 중 어느 한 택을 선택할 경우 한쪽은 위반이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게 딱 얘기하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마 어떤 건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기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 스마트 경로당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 경로당은 스마트 기기 보급이나 설치, 경로당 환경 기반 구축 이런 부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기 다른 사업이 있는데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혼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이해를 실시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에도 불구하고 이래만 실시해서 부당 청구를 했다. 8일날 강원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원주 의료원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경기도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34,397건 28억 정도의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조치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 지침이 이제 수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좀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누가 보기엔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그것도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비단 경기도 의료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들도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독사가 매년 몇백 명씩 늘어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까지만 잡혀 있는데요. 2023년에 고독사가 3,661명입니다. 전국에. 그 중에 경기도가 922명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고독사 그리고 경기도 고독사의 실태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전체 예산이 1조 2,600억이고요. 그중에 도비가 1,793억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수년에 걸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통탕스러운 것은 경기도만의 실태조사서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의 기초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현황 파악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의원님 실태조사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일 때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거나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현황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 장려를 촉진하고 있는데 정작 임신 후 출산까지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은 경기도에 좀 큰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임산부 30만 명 중에 7만 7천 건의 유사산이 발생했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임산부는 총 2,286명 가운데 1,165명이 유산 및 사산 되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평균 대비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보자고 보험법에도 나와 있는 이런 지원 대책에서 위험 노출이 많은 임산부의 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신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이 경기도가 담아줘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사업 40대 이하는 접종률이 0.8%예요. 전체 접종률이 8.7%밖에 안 돼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자녀 백신 폐기 현황을 보니까 총 69만 8,828회분이 이게 지금 폐기가 됐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7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70억이요? 예.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77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준 이게 매뉴얼 있죠? 네네. 사업관리, 예방접종 시행, 백신 관리, 또 위탁 계약, 예방접종 안전관리 등 본 사업이 국비 100%여서 경기도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접종률 정진 및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62.4%는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 두절자가 48.7, 대출 상환의 어려움과 의지 없음으로 확인된 게 13.7. 그래서 나온 게 62.4%입니다. 네네. 솔직히 이게 극저 신용대출입니다. 솔직히 제출이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보호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채권 회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했을 거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회수율이 62.4%가 불투명해서 나중에 결선 처리한다? 누구 마음대로 결선 처리하십니까? 그 얘기는 이재명 전 지사가 세금으로 선심성 행정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방조한 거예요.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돈 준 거는 사기입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행감에 더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젊은 애기 아빠 엄마들에게는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정리 좀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에 돼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일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병원마다 운영 시간이 상이하여 도민들에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달빛 어린이 병원이 소아응급진료 서비스를 저녁과 야간에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 대신 환자 수를 기준으로 운영 시간을 설정하는 등 실제 운영 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는 진료 인원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3시까지 가지도 않아. 오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봐. 예. 경기도가 달빛 어린이 병원의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 노인복지과가 주관한 건 맞지요? 근데 위탁을 줬습니까? 일자리 재단입니다. 네, 전문성을 가진 재단에 주간에 이걸로 위탁을 하신 거죠. 그럼 그 후에 이제 주관 부서가 우리 복지과니까 주관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죠. 또 집행한 거에 대해서 또 감사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실제로 여기에 반영된 건 2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진행을 했죠. 네. 예산 항목을 보니까 인건비가 6개월치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박람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인건비 책정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성격에 맞는 기간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일자리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는 부분을 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일자리죠? 예, 일자리입니다. 주로 캠페인 활동이 주요 가업으로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했어요. 폐지 이유가 뭘까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저희 경기도는 서울과 지금 스탠스가 달라요. 소문은 현실로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45명 해고. 원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해고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 공모인데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잘 안내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는 게 아니라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계속 짚고 있는 겁니다.